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 10회 기출문제 해설 시간입니다. 자, 법제론이죠. 보겠습니다. 61번.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기가 바르게 배열된 것은, 이 제정 시기는 뭐 숫자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 2010년대 해가지고 쭉 그 설명을 그 기출 특강에서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기출문제 해설 시간이니까 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항에 보시면 60년대에서 제9호법, 산재보험법 돼 있는데 제9호법은 62년도입니다. 그다음 산재보험법은 63년, 둘 다 60년대 맞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열된 거니까 1항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 2항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 돼 있는데 이건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은 99년이죠. 1999년. 그래서 70년대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70년대짜리와 90년대짜리고, 80년대, 사망이 80년대 노인복지법, 긴급복지지원법인데, 노인복지법은 81년도니까 맞는데,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이 90년대 돼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99년에 만들어졌고, 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상이하죠.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은 91년이니까 이거 90년대입니다. 2000년대 틀렸죠. 다문화가족지원법 2008년이니까 2000년대 맞고, 그래서 둘 다 맞는 것은 1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면 성문법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성문법은 그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불문법원은 관습, 판례, 조리, 이렇죠. 관습법, 판례, 조리. 자, 그 중에서, 일단 우리는 성문법 국가니까 그러니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그 다음에, 예컨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 다음에 조약,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도 성문법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빼고요. 그 국제조약 같은 경우는 성문법원이 됩니다. 그 문장이 있으니까. 국제법규도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성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성문법원입니다. 현재 기억의 관습법과 디귿의 조리, 이것은 불문법원이죠. 우리는 성문법이 원칙이고, 불문법원 같은 경우는 보충적으로, 2차적으로 성문법의 규정이 없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불문법 중에서 관습법, 조리법 빼고 판례법 같은 경우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법원성을 인정 안 한다. 단 당해 사건, 동일한 사건에 한해서는요, 선판례가 있다라면 선판례에 좀 구속이 되죠.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법원성이 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문법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니은의 조약과 그 다음에 리을의 대통령령,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자, 그러면 그 니은 리을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국제노동기구를 통해 채택된 것은, 그래서 ILO하고 UN에서 채택된 거, 내용이 이전에 나왔었는데, 이제 갈수록 중요도가 떨어져요. 자, 1항에 대서양 헌장이 나오는데, 요거는 ILO라든지 UN에서 채택된 것이 아니고요. 2차 대전 중에,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처칠이, 요거 같이 모여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서양 헌장. 자, 그 다음에, 둘이서 한 겁니다. 둘이서. 그 다음에 2항에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약 돼 있는데, 52년도. 그거는 ILO에서 채택된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그 다음에 4항의 세계인권선언. 요거는 UN 총회에서 채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5항에 사회보장 헌장 나오는데, 요거는 세계노동조합연맹에서 채택된 겁니다. 그래서 UN 총회에서 채택, ILO에서 채택. 그래서 지금 요 ILO 채택된 요걸 물어본 거죠. ILO 채택된 거. 자, ILO에서 채택된 게 사회보장 최저기준조약입니다.
사회보장 최종 기준조약,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선언. 요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중요한 거 요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44년이고, 이거는 뭐 거기 지금 문제 나오듯이 52년입니다. 1944년, 1952년. 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게 아동 권리 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뭐 아동 나오고 장애인 나오죠. 그 다음에 국제 인권 규약, 우리나라도 가입하고 비준까지 다, 국회 비준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국제 인권 규약 AB. 그 다음에 뭐 세계 인권 선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 같은 경우는 이거 48년입니다. 48년. 아동 인권 선언은 89년, 장애인은 2006년입니다. 2006년. 국제 인권 규약 같은 경우는 66년입니다. 66년. 그 다음에 그 63번의 왕의 사회보장 헌정,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보장 헌정입니다. 지금 61년 이렇게 돼 있죠. 61년. 그래서, 세계 노동조합 연맹입니다. 자, 근데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가 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가. 자, 그래서 정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최저기준. 자, 그래서 ILO 채택. 자, 그 다음에 64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령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랑 시행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이 그렇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발하겠죠. 틀렸고, 2항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법률안을 제안하는 것은 국회 또는 정부가 법률안 제안하죠. 그럼 이제 상임위원회로 갔다가 그 다음에 본회의로 들어가서 의결하죠. 그래서 국회가 스스로 이제 뭐 입법안을 제안을 하거나 또는 정부가 제안을 했을 때 다 국회로 갑니다. 국회 가서 의결 거쳐가지고 국회에서 확정을 하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이제 이송을 합니다. 정부로 이송을 하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뭐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공포도 대통령령이 환부급을 통해 가지고 다시 재확정된 경우에 안 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안 나올 테니까. 자, 아무튼 2항이 법률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항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텐데 64번에 보시면 대통령령 그러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법규명령하고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법규명령 같은 경우는 대국민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행정명령은 법규명령에서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을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따라서 법규명령은 반드시 국민한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명령은 단순하게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 그 사망에 보시면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범위를 정해 위임해야만 합니다. 요거는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하겠죠. 권리가.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위임해야만 되겠지만 요거는 그러아니하다. 대통령령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망의 대통령령은 무조건 그 위임사항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에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법률의 위임 없이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이 총리령,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총리나 각부 장관이 발하는 게 이제 시행규칙인데, 그 불령이라 그럽니다. 불령인데, 그거는 자기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항인데, 국무총리, 이제 총리령을 발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각부 장관은, 그 장관령을 발행할 겁니다. 불령을 발의할 거예요. 불령. 이거 합쳐서 불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 위임이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거나 이렇게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거나 또는 그 직권 국무총리나 각부장관이 자기 권한에 기해서 직권으로 발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지문에 법률 위임 없이는 할 수 없다. 법률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 경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 없으면 못한다. 이러면 틀리죠. 법률안 제출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다. 틀렸죠. 만자 때문에 틀렸죠.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안을 한다. 그래서 지금 뭐 64번의 그 1항 같은 경우는 시행령은 뭐 장관이 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안 했는데 성문법원하고 이런 불문법원이 있다. 그래서 이 법자 빼버림 성문법원, 불문법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제 뭐 헌법, 법률, 명령, 그다음에 자치법규. 자, 명령은 이제 대통령령하고 그다음에 불령이 있다. 대통령령. 이거 시행령이라 그럽니다. 시행령에는 대통령이 만들어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불령, 시행규칙인데, 이거는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드는 겁니다. 보셨듯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나 대통령령 위에 있는 거니까 법률에 위임을 받거나 그 위에 있는 거 위임을 줄 수 있습니다. 높은 것들 아래 위임 줄 수 있어요. 대통령 위임을 주거나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자치법규는 조례하고 그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도 지자체에서 만드는 행정기관의 장이 만드는 규칙이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틀린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보통 그 자치법규 중심으로 이제 규칙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이고,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결로 만드는 것이고, 지자체장이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것도 조례 규칙은 시험 잘 나오는 영역이에요. 국민 투표가 있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만들면요, 국민 투표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법률은 국회 의결 거쳐서, 자, 법률은, 여기 국회에서 제안을 하거나 또는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안을 제안을 할 수 있고요. 제안하면, 국회 의결로 결정됩니다. 확정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 이송을 합니다. 정부에 이송을 하면 대통령이 공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칩니다. 법률은, 여기에서 확정이 됩니다. 국회에서 법률 만든다 그러죠? 관습법. 그 다음에 그 성문법원으로 이거는 이제 내국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국제조약. 이것도 문장이죠, 문장. 그래서 이것도 성문법원에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관습법과